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도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올겨울이 마지막 겨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노년기 생활 습관과 안전사고를 연구해온 박사 김도현입니다. 여러분, 70대가 넘어서도 매일 뜨거운 물에 목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몸속은 이미 빨간불이 켜져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는요, 난 깨끗한 게 좋아, 딱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생사의 갈림길까지 갔던 어르신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 조심하셔야 해요. 추운 날씨 때문에 뜨거운 물이 더 당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게 함정입니다. 오늘은 70대 이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목욕 습관 5가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지금 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보신 후에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매일 뜨거운 물에 들어가고 계신가요? 그럼 이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얼마 전 상담실에서 만난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직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사연입니다. 이분은 평소 동네에서 깔끔하기로 소문났던 분이셨어요. 73세 할머니셨는데요. 박사님, 저는 하루라도 목욕 안 하면 몸이 찝찝해서 잠을 못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대요. 젊었을 때부터 매일매일 깨끗하게 씻는 게 습관이셨던 거죠.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10시쯤 식사를 마치시고 바로 욕실로 들어가셨대요. 늘 하던 대로 뜨거운 물을 받아서 탕에 몸을 담그시고 오늘도 시원하다 하셨는데요. 한 15분쯤 지났을까요? 탕에서 나오려고 벌떡 일어서는 순간이었답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니 그대로 주저앉으셨대요. 박사님,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어요. 다행히 마침 며느리분이 집에 계셔서 욕실 앞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보셨대요. 그래서 큰 사고는 면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정말 억울해하셨어요. 박사님, 저는 평생을 이렇게 씻어왔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정작 본인만 그걸 모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40대, 50대 때 괜찮았던 습관이 70대 넘어서는 독이 될 수 있어요. 70대 이후에는 작은 습관 하나가 정말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70대 이후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목욕 습관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욕실을 데우지 않고 바로 옷 벗기입니다. 욕실 온도를 확인하지 않는 건데요. 핵심은 온도 차이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생각해보세요. 따뜻한 거실에서 지내시다가 차가운 욕실로 들어가서 옷을 벗는 그 순간 우리 몸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혈관이 확 수축해버립니다. 갑자기 추운 공기를 만나면 몸이 체온을 지키려고 혈관을 조이는 거예요. 그러면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국내 노인 안전 연구 자료 보셨나요? 겨울철 욕실 사고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급격한 온도 변화 때문이래요. 통계가 거짓말을 안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위험해요.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거든요. 72세 김영수 어르신 계셨는데요. 욕실을 미리 안 데우시는 습관 때문에 목욕할 때마다 어지럼증을 겪으셨답니다. 박사님, 옷 벗을 때마다 머리가 핑핑 도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목욕하시기 20분 전에 욕실 문을 열어놓으세요. 거실 난방이 욕실까지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욕실 히터가 있으시면 미리 켜놓으시고요. 욕실 공기를 거실처럼 따뜻하게 만들어 놓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물만 뜨겁게 틀면 되겠지? 이런 생각.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뜨거운 물 때문에 욕실이 따뜻해지는 건 시간이 걸려요. 그 사이에 옷 벗으면서 이미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실 들어가시기 전에 공기 온도부터 먼저 확인하고 계신가요? 손으로 만져보세요. 차갑게 느껴지면 아직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식사 직후 바로 목욕하기입니다.
밥 먹고 바로 씻으면 개운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분들 엄청 많이 만납니다. 박사님, 저는 평생 밥 먹고 바로 씻었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게 70대 이후에는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식사를 하고 나면요, 우리 몸에서 혈액이 소화를 시키려고 배 쪽으로 쫙 몰립니다. 위장에서 음식을 소화시키려면 많은 피가 필요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물 때문에 피부 쪽 혈관이 확장되면서 피가 피부 쪽으로도 몰려요. 그럼 뇌로 가야 할 피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어지럼증이 생기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68세 이정희 어르신. 식사 후 바로 목욕하는 습관 때문에 어지럼증을 여러 번 겪으셨대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밥 먹고 씻을 때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천 방법은 이겁니다. 최소한 1시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식사 후에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시거나 가벼운 설거지 하시거나 산책하시면서 1시간 정도 여유를 두세요. 30분만 쉬면 괜찮겠지? 이것도 착각이에요. 소화가 어느 정도 되려면 최소 1시간은 걸립니다. 꼭 1시간은 기다리세요. 특히 저녁 식사 후가 더 위험해요. 저녁에는 보통 좀 더 푸짐하게 드시잖아요. 소화하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혹시 오늘도 점심 드시고 바로 목욕하셨나요? 내일부터는 꼭 1시간 기다리세요. 세 번째, 탕에서 벌떡 일어나기예요.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예요. 뜨거운 물에 오래 앉아 계시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미 혈압이 쭉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뜨거운 물에 담그고 있으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서서히 낮아져요.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다리 쪽으로 확 쏠리면서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게 돼요. 이걸 의학 용어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일어설 때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74세 박순자 어르신. 이분은 바로 이 습관 때문에 욕실에서 넘어질 뻔한 경험이 여러 번 있으셨어요. 한 번은 정말 위험했어요. 일어서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휘청거렸는데 다행히 욕조 손잡이를 붙잡았어요. 손잡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실천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반드시 3단계로 천천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 앉은 자세에서 천천히 무릎 꿇고 일어나세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요. 두 번째 단계, 손잡이나 욕조 가장자리를 꼭 잡으시고 천천히 허리를 펴세요. 이때도 급하지 마세요. 세 번째 단계, 완전히 일어서세요. 일어선 후에도 10초 정도 그 자리에서 기다리세요. 어지럽지 않은지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난 어지럽지도 않은데 뭐. 이런 생각으로 바로 움직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지럼증은 갑자기 오거든요. 탕에서 나오실 때 충분히 기다리는 시간 주고 계신가요? 5초만 기다려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때밀기와 거친 타월 쓰기인데요. 때 밀어야 깨끗하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시죠? 목욕탕 가시면 꼭 때밀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박사님, 때 안 밀면 찝찝해요. 뭔가 덜 씻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피부를 보호하는 마지막 막을 다 벗겨내는 행동입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피부 표면에는 각질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피부를 외부로부터 보호해주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수분도 지켜주고 세균도 막아주고요. 그런데 떼수건으로 박박 밀면 이 보호막이 다 벗겨져 나갑니다. 그러면 피부가 무방비 상태가 돼요. 국내 피부 노화 연구자를 보면요, 과도한 마찰이 염증과 가려움증의 주범으로 나와 있어요. 특히 나이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약해지는데 거기다가 때까지 밀면 피부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70세 최미경 어르신. 때밀기를 딱 끊으셨더니 가려움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사님, 평생 가려워서 고생했는데 때밀기만 안 했을 뿐인데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부드러운 손으로 거품만 살살 묻혀서 씻으시면 됩니다. 샤워 타월을 쓰시더라도 부드러운 면 소재로 쓰시고 문지르지 마시고 톡톡 두드리듯이 씻으세요. 밀어야 시원한데 이 느낌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건 피부가 자극받아서 느끼는 거예요. 시원한 게 아니라 피부가 손상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떼수건 쓰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부드러운 손과 거품만 쓰세요. 5번째 마지막 위험한 습관은 매일 전신 목욕하는 겁니다. 깨끗해야지. 매일 씻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이해합니다. 깨끗한 게 좋으시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이 점점 줄어듭니다. 아시죠? 젊었을 때는 피부에서 기름이 충분히 나와서 피부를 촉촉하게 지켜줬어요. 그래서 매일 씻어도 괜찮았죠. 하지만 70대 넘으면 피부 기름 분비가 확 줄어듭니다. 연구 자료 보면 70대 피부 유불량이 20대의 절반도 안 된대요. 이런 상태에서 매일매일 전신 목욕을 하시면 피부가 버틸 수가 없어요. 남아있는 기름까지 다 씻겨나가면서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건조해진 피부는 갈라지고 가려워지고 염증도 생겨요. 겨울에 특히 더 심해지죠. 13세 정성호 어르신, 목욕 횟수를 줄이셨더니 피부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답니다. 박사님, 처음에는 냄새 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피부가 건강해지니까 더 깨끗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참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신 목욕은 일주일에 23번만 하시고 나머지 날은 부분 세정만 하세요. 부분 세정이 뭐냐고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이런 부분만 간단하게 씻는 겁니다. 이 부분만 씻어도 충분해요. 냄새 날까봐 걱정돼. 이런 이유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매일 씻는다고 냄새가 안 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피부가 건강해야 냄새도 덜 나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전신 목욕하고 계세요? 매일 하신다면 오늘부터 횟수를 줄여보세요. 자, 이제 다음 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씻어야 안전하고 건강한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험한 습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어떻게 씻어야 하나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안전하게 목욕하는 방법 5가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 온도는 체온보다 살짝만 높게 맞추세요. 뜨거운 물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뜨거워야 시원하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너무 뜨거운 물은 심장과 혈관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혈압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적정 온도가 몇 도냐고요? 38도에서 40도 정도가 딱 좋습니다. 체온보다 살짝 높은 정도예요. 실천 방법 알려드릴게요. 온도계가 없으시면 팔꿈치를 물에 담가보세요. 팔꿈치가 손보다 온도를 정확하게 느끼거든요. 팔꿈치를 담갔을 때 따뜻하네 정도면 딱 좋습니다. 뜨겁다고 느껴지면 너무 높은 거예요. 여러분은 물 온도를 어떻게 확인하고 계세요? 손으로만 확인하시면 부정확해요. 꼭 팔꿈치로 확인하세요. 둘째, 목욕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오래 담가야 건강하지. 이 생각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반신욕이 좋다고 해서 30분씩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70대 넘으면 이것도 위험합니다. 오래 담그고 있으면 혈압이 계속 떨어져요. 탈수도 올 수 있고요. 심장에도 무리가 갑니다. 적정 시간은 10분입니다. 길어도 15분을 넘기시면 안 돼요. 10분이면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충분합니다. 몸을 씻는 데는 10분이면 충분해요. 시계를 욕실에 놔두시거나 타이머를 맞춰 놓으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오래 담그게 되거든요. 지금 몇 분 정도 목욕하고 나오시나요? 20분 넘게 하신다면 오늘부터 10분으로 줄이세요. 셋째, 목욕 전에는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세요. 목욕하면 땀이 나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아시죠?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압도 떨어지고 어지럼증도 생겨요. 그래서 목욕 전에 물을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욕실 들어가시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시는 겁니다.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이에요. 한 잔이 얼마냐고요? 종이컵으로 한 컵, 200ml 정도면 됩니다. 목욕 끝나고도 물 한 잔 더 드세요. 빠진 수분을 보충해야 하거든요. 물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게 돼서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건강을 위해서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화장실 자주 가는 건 건강한 증거예요. 오늘은 물 마시고 욕실 들어가셨나요? 내일부터는 꼭 물 한 잔 드시고 들어가세요. 넷째, 혼자 계시는 분은 욕실 문 절대 잠그지 마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특히 주의하세요. 만약 욕실에서 쓰러지셨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조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욕실에서 쓰러지셨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소방관이 와서 문을 부수고 들어갔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 사이에 귀중한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만약의 상황에서 이 작은 차이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하나 더 드릴게요. 휴대폰을 욕실 문 바로 앞에 가까이 놔두세요. 만약 욕실 안에서 어지러우시면 바로 나와서 휴대폰으로 전화할 수 있잖아요. 욕실 안에 휴대폰을 두시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문 바로 앞에 두세요. 가족과 같이 사시는 분들도 욕실 들어갈 때 지금 씻는다 한마디 하고 들어가세요. 오래 안 나오면 확인할 수 있게요. 혹시 욕실 문 꼭꼭 잠그는 습관 있으세요? 오늘부터는 잠그지 마세요. 다섯째, 목욕 후 3분 안에 보습제 바르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목욕하고 나면 피부가 촉촉해 보이죠? 그런데 그건 물기 때문이에요. 물기가 마르면서 오히려 피부 속 수분까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 시간이 바로 피부를 살리는 골든타임입니다. 3분 안에 보습제를 발라야 해요. 왜 3분이냐고요?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발라야 수분을 가둘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옷 다 입으시고 머리 말리시고 그러고 나서 보습제 바르시는데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실천 방법은 이겁니다. 욕실에서 나오실 때 보습제를 들고 나오세요. 타월로 물기만 톡톡 두드리고 바로 보습제를 바르는 겁니다. 비싼 제품 쓰는 것보다 듬뿍듬뿍 바르는 게 100배 더 중요해요. 아깝다고 조금만 바르시면 효과가 없어요. 특히 팔다리, 정강이 부근은 더 건조하니까 충분히 발라주세요. 끈적거려서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5분만 지나면 흡수돼요. 조금만 참으세요. 목욕 끝나자마자 바로 보습하고 계신가요? 매일부터는 3분 안에 꼭 바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40분 가까이 되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깨끗함을 위해서 평생 해오던 그 습관이 70대 이후에는 오히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절대 하지 마세요. 첫째, 욕실 온도 확인 안 하고 바로 옷 벗기. 둘째, 식사 후 바로 목욕하기. 셋째, 탕에서 벌떡 일어나기. 넷째, 때 박박 밀기. 다섯째, 매일 전신 목욕하기. 이 5가지만 피하셔도 욕실 사고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꼭 하세요. 첫째, 물 온도 체온보다 살짝만 높게. 둘째, 목욕 시간 10분 이내. 셋째, 목욕 전후 물 한 잔씩. 넷째, 욕실 문 안 잠그기. 다섯째, 목욕 후 3분 안에 보습. 잘못 관리하면 어지럼증, 낙상,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요. 제대로 관리하시면 목욕이 다시 편안한 휴식이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거 딱 하나만 고르신다면 욕실 온도부터 따뜻하게 만드는 것. 이것 하나만이라도 꼭 하세요. 이것만 해도 사고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꼭 지켜야 할 욕실 안전 습관을 더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욕실 손잡이 설치하는 법, 미끄럼 방지 매트 고르는 법, 응급 상황 대처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에 실천합니다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저는 박사 김도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